네. 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벽암록 제17회 우리 교재에서 제목으로서는 목주화상과 사기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약두한이다. 그래서 약은 약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약탈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다른 말 한다면 좀 사이비성, 즉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선성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이냐 해서 선지식과 이렇게 참을해서 선문답을 나누는데, 목주화상 같은 뛰어난 안목을 갖춘 선성에게 안목을 갖추지 못한 선성이 사이비성으로서 창피를 좀 당하는 모습이죠. 그는 이제 옛날 당대 선생들이 이제 훌륭한 선지식을 참을해서 자신의 견처를 선지식과에게 질문하고 또 자신의 안목을 점검받는 그런 수행을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그런 선문답이 이루어지는 유명한 하나의 공안이 17개 목주화상과 사이비성성과의 대화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약두한이라는 것은 약탈하다라든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약탈하다는 것은 무엇이 약탈하다는 뜻이냐 하면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했으면서도 안목을 부족한 것이냐 자신이 이제 사이비 선성으로서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하죠. 먼저 다른 데 벽암록의 교재에 따라서 이 제목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전합니다. 목주화상이 선생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어디에서부터 그대는 출발했는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목주화상이 선생에게 질문을 해요. 여기서는 은미심초 이런 질문합니다. 그대는 어느 곳에서 떠나왔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선문답에 선생의 안목을 점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에요. 은미심초. 여기 원칙에서는 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성들이 찾아왔을 때에 수행성들의 안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인공을 등장하고 있는 목주선사는 황벽희운선사의 제자죠. 또 황벽선사는 인제의 유명한 스승이고, 객장의 제자죠. 객장선사의 문화에 위산선사하고 황벽선사하고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위산의 문화에 앙산이 나와서 위양종이 됐고, 백장의 문화에 황벽선사가 황벽선사의 문화에서는 임제선사가 출연해서 임제종이 돼요. 그래서 중국의 오가종풍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성품을 선양한 선성으로서 백장의 문화에서 두 종파 오가종풍이 나오는데 이게 위양종, 임제종이죠. 그래서 위양종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또 했고 다음에 또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설명을 하고, 오늘은 이제 목주화상과 임제선사의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 임제선사가 또 황백선사를 처음 찾아가서 참선 수행을 하는데 3년 동안 묵묵히 참선 수행을 하고 있었죠. 그죠? 이게 임제선사가 안목을 갖춘 선성인데, 선지식을 참문해서 선지식에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을 인연을 맺어주는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목주 도맹선사예요.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그때는 여기서 몇 년 동안 수행했느냐 하니까 3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황벽화상 선지식을 참문해서 선지식에게 불법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느냐?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죠.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몰라서 선지식을 참문해서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도명선사가 그때는 선식 황벽선사를 찾아가서 불법의 적적대의가 무엇인가, 여하시 불법 적적대의라는 뜻이라 이 질문을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죠.
것이 불법 전쟁. 우리가 인재로 공부할 때 나왔죠, 그죠? 이 구절이 줄여가지고 불법 대의 이 뜻이죠. 근데 적정이라는 말은 그냥 불법의 가장 올바르고 가장 정확하고 여법한 불법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의 뜻이 무엇이냐. 자, 불법의 대의를 불법의 현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와 현지를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무엇이냐면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견해를 갖춘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참선 수행자는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 진정한 견해를 부족하는 일이 수행자가 1대4의 일을 마치는 것이다. 인재로도 그렇거든요. 예, 진정 견해를 원만하게 부족한 사람만이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궁극적으로 뭐죠? 불법의 대의. 불법의 근본 가르침이죠. 그죠? 불법의 근본 가르침이 뭘까요? 자, 불법. 왜 또 불법이 나와? 자의식. 후법의 근본이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를 부족하는 것이고, 부도의 근본이 무엇이냐?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정법의 안목을 갖추는 일이죠. 그럼 불법의 대의라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일체 중생들이 생사윤회하는 고통에서 해탈하게 하는 불법의 가르침이 무엇이죠? 출세간 지혜를 부족하는 일이죠. 이게 출세간 지혜는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 본심, 열애장, 불성으로 출세간 지혜, 방편 법문을 부족하는 능력, 안목을 갖출 때에 일체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법,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해서 정법의 안목을 갖추는 일이 바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의 대의의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서 이제 본불공이 나와. 진여 본심이 부족하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일체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이루게 하는 번뇌망령을 텅 비우고 발심수행해서 번뇌망령을 비우고 출생한지의 진여의심의 지혜로서 지금력이 자기 본분사를 이룰 때 불공, 진공묘유의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내가 생사윤회에 타락하고 있는지 또 번뇌망념에 업을 짓고 있는지 이거 자체를 모르죠. 방향을 모르고 미혹한 거라 그래서. 그래서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 미혹하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방향을 아는 거예요. 내가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단지치 삼독신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사도로 가는가? 외도로 가는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각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이 진정한 견해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방향을 세간법에서 생사윤회하는 방향에서 출세간법의 지혜로 해탈 열반의 재불련의 공덕행을 이루는 일을 본분사를 삼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불법의 대의나 현지라고 하는 본질을 모르고 질문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것을 깨달아 체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문은 경전이라든가 모든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문제점이 무엇을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부도와 후법의 문제점이 사실은 쭉 선에서는 불법의 대의입니다. 그래서 인재선사를 강벽선사를 찾아가서 그대는 불법의 적적한 대의가 무엇인가 이거 한번 질문해보라 하고 권해준 사람이 누구냐? 수자, 목주 도린선사예요. 그 세 번 가서 진정한 부도의 문제점을 갖지 않고 질문한 사람은 다른 아무리 좋은 법을 제시해도 말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답은 질문처에 있는데 질문한 사람이 그 답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남이 시키는 질문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한국의 선사는 금방 방망이로 때려서 쫓아보내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을 찾아가서 세 번을 질문했지만 세 번을 방망이로 맞았다. 그래서 남국에는 황교익 선생님하고 인연이 별로 없나 보다. 이렇게 들어 수자가 옥주 선사, 황교익 선사 찾아가서 저 임재라고 하는 사람 아니까 젊은 사람인데 근기가 있는 사람이고 잘 지도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잘 지도해 주시오 하니까 황교익 선사가 임재 선사를 대우에게 보내죠. 자기 도문 대우 선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대우 선사에게 보내니까 임재 선사가 대우 선사를 찾아가서 왜 황교익 선사의 문화에서 그대를 수행하지 않고 또 왔느냐. 내가 불법의 대의를 세 번이나 질문했지만은 대답도 안 해주시고 방망이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익 선사가 그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지도를 했는데 왜 그대는 못 알아차렸느냐? 그때 한마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우의 문화에 가서 이 한마디 법문을 듣고 깨닫고 나서 황교익 선사가 진정 바르게 나를 지도해 줍니다. 쭉 불법의 대의를 남에게서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거 아니잖아. 왜 도를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려고 하고 마음 밖에서 구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방망이라고. 그래서 황교익 선사의 방망이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 이제 그러한 사실을 대우에게서 대우 선사의 지도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때는 황교익 선사를 스승으로 잘 모시라. 그래서 황교익 선사의 그분을 이은 제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인연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목주 도명 선사입니다. 그래서 목주 선사라는 사람은 절강성 목주라고 하는 그 음주 지방인데 그 옛날에는 지명이 목주라고 해요. 이 지명입니다. 지명. 자기 출생지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황교익 선사의 문화에서 수행하고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자기 평생 노모를 공양해요. 노모를 모시고 살아서 용흥사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자기가 훌륭한 선지식이다, 안목을 갖추었다 이런 것도 감추고 노모를 잘 공양하고 해적자이라 그래. 이게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해적이란 말이 나와요. 해적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중국 선생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모든 자취나 흔적을 숨기는 거예요. 영어는 해라고 하는 것은 감추다, 숨기다는 뜻인데 자신의 존재, 아상인상, 중생상을 다 비운 경지 이것을 다 자취나 흔적을 다 숨기고서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삶을 본분사로 살고 있는 모습을 해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은근음적인 사상이 있지, 그죠? 은근하고 하는 자체는 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세간에서는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해서 드러내요. 근데 세간의 지혜를 사는 사람은 자기 본분사에다가 초점을 두고 공덕형을 이루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도를 이루는 삶은 이 출세간법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간에 대한 모든 명리, 오용락에 대한 아상인상, 춤이다 이것을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 자의는 무엇이죠? 자기 본분사의 지혜, 자기의 공덕형을 이루기 때문에 불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국말로 한다면은 해적자의라고 벽암록에서 이렇게 써. 그렇지만은 이 목주 도명선사의 살림살이를 토대로 해서 어느 후권선사가 이런 문구를 해요. 이 때문에 공불공의 논리를 해적자의로 합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 목주선사. 그런데 목주선사는 그냥 사는 걸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안목을 갖춘 훌륭한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지 않고 언거하면서 항상 집신을 그래서 진포여라고 그래요. 진시다 이 사람. 그래서 집신을 삼아서 수행성들에게 길거리에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보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신을 많이 삼아가지고 항상 길에 걸어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주선사가 만든 집신을 신고서 행각 수행하고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발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목주선사를 진포해라고 합니다. 진포해. 이 목주선사 성이 진씨예요. 포해는 집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목주선사는 모모를 공양하고 집시를 삼아가지고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삼은 집시를 신고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무주상 보시를 한 거죠. 그래서 진포해라는 유명한 별명이 하나 이렇게 붙었고, 또 학인들이 찾아와서 어떤 법문이라도 질문을 하면은 키 없이 법문을 잘 써였어요. 그래서 여기 뼈감록역에 평창인데도 진포의 법문에 대해서 전등록에 전하는 이렇게 선물락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불법을 공부하는 학자라든가 강사들이 와서 진포에 대해 진존숙에게는 전부 다 정법의 안목으로서 바르게 길을 제시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정법을 구복행을 하는데 많은 선지식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진존숙이라고 해요. 진존숙. 이 성을 따갖고 진존숙이라고 별명입니다. 그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이 존숙이라고 하는 것은 보성들을 전부 다 존숙이라고 했어요. 보성들을 모두 다 존숙, 훌륭한 성지식이라는 뜻을 이제 존숙이라고 했는데, 학인들이 도에 따라서 질문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춰서 정법을 바르게 정법을 받고, 너무나 훌륭한 본문을 많이 써서 모든 수행성들이 바른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도를 설했기 때문에 제방에서 선사를 헌보해서 진존숙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특히 이제 진존숙으로서 유명하게 된 것은 누구냐? 목주 도명선사에게 도를 배워서 진정한 깨달음을 이룬 대선지식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운문선사입니다. 운문선사. 그래서 운문선사가 처음 행각 수행할 적에 설봉선사를 만나기 전에 진존숙을 만나서 도를 이루어요. 근데 운문선사가 덩치가 굉장히 컸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진존숙이 왔고 질문을 하다가 성질이 급하게 발이 문을 나가기 전에 방문을 팍 닫았어요. 그래서 발이 어디 있냐? 문에 끼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파. 그 아픈 그 인연을 통해서 운문선사가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뜻이죠. 이게 덩치는 크면서도 제대로 말귀도 못 알아듣는 놈이다 해서 유명한 그 진나라 시대에 진시황 시대에 성을 쌓을 때 사용했던 것이 크레인이거든요. 그래서 진시황 시대에 성을 쌓을 때 도를 운반하는 탕력찬이다. 그래서 운문선사를 그렇게 표현했죠. 덩치만 크지 도대체 안목 없는 놈, 도저히 쓸모없는 놈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운문선사의 어려움을 들으면 운문선사가 평생 학인들을 제접하고 교화하는 가운데에 진존숙의 방편을 많이 사용했구나. 이게 그 얼마나 평생 자기가 수행선들을 지도하는데 진존숙의 뛰어난 안목과 기지, 교화 방법을 자신들이 잘 활용했는가. 운문선사의 법문이 간단하잖아요. 이 진존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뛰어난 법문을 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법이 나와.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뭐냐? 널판지를 침어준 놈이라고 그랬죠. 단판하니라고 그랬죠. 단판하냐 말이 인재동에도 나오고. 단판하는 뭐냐? 앞면만 본다 그러죠. 단판할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죠? 면장이라고 그러죠. 면장.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목이 없이 불법에 대한
연애와 안목이 없이 담장을 마주하는 것처럼 앞이 깜깜한 사람이다. 그래서 면장이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 아직 하려면 뭐예요? 불법을 깨달아 체득해야만이 그 담장을 모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성들을, 안목이 없는 수행성들을 전부 다 단판한 같은 놈, 예?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놈, 이렇게 하면서 질책을 하면서 수행성들을 지도하는, 아주, 뭐라 그럴까, 뛰어난 그 안목과 거침없는 교화 방법으로 지도하는 선성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와의 동문이고, 인재를 황벽선사의 훌륭한 제자로 인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진중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교재의 모습 본치부 단위를 보겠습니다. 벽암록 제17개는 목주화상과 엉터리 사기꾼 선생, 사이비 선생인데 이것은 약두한이다. 여기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했으면서도 안목을 부족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과시한 선생이 목주선사를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죠. 그 목주화상이 그 자신에게 찾아온 그 수행생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어디서 떠나왔는고? 이런 표현이에요. 치우고 질문 언니 심치오 이 말씀입니다. 그때는 어디를 떠나서 왔는가? 이게 수행성들의 안목을 점검하기 판관영초라 그래. 고기를 잡으려면 뭡니까? 고기에다가 깃발을 나무 장대 끝에다가 깃발을 묶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죠. 그러면 고기가 거기 모이는데, 그죠? 그리고 긴 장대를 나무집에 도둑이 나무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안에 염탐하게 해서 장대를 이렇게 쭉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가 있으면은 개가 물을 것이고 사람이 하임이 있으면 하임이 나올 것이죠. 이게 집안의 사정을 이렇게 탐문해 보는 것으로 판관영철 이게 수행성의 안목을 점검해 보는 질문으로서 이게 판관영철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수행성이 어떠한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선성은 수행성이 어떤 안목을 갖추고 있는가 바로 곧바로 파악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그 선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때는 최근 어디에서 왔는가? 근데 그 수행성이 갑자기 과학을 질문해요. 할을 하는 건 할. 이 할이 이제 어디서 나오죠? 바로 중국의 선성들의 마조로부터 시작했지만은 할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누구죠? 인재죠. 그래서 인재의 할, 덕산의 방망이 이것이 유명하게 잘 전해지는 할과 방망이 이야기입니다. 할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할을. 그런데 목주화상이 그대의 일할에 내가 한번 당했구나. 이렇게 고민대 원문을 보면 노성이 피여 일하리요. 노성은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고 그대가 한번 할을 하는데 내가 할에 한 방망이 맞았네. 한 방망이 내가 당했다. 이 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또 그 수행성이 또 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할을 두 번 하죠. 그죠? 근데 목주화상이 이제 세 번째 뭐냐면 그렇게 그대가 두 번 할을 하고 세 번 할을 하고 네 번 할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고?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할을 나에게 두 번이나 했는데 또 내가 다른 말 하면 또 세 번, 네 번 할을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세 번, 네 번 할만 한다고 그대가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세 번, 네 번 할을 하기 이후에 그대는 무엇도 어떤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행성이 무엇? 대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목주화상이 곧
주장자로 치면서 저 약허두한이다. 약허두한이에요. 그래서 저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 약이라는 것은 약탈하다는 뜻입니다. 약탈하다. 이게 약허두한이라는 것은 아무도 갖추지 못하면서도 갖춘 것이냐 행세를 하는 놈이다. 이게 사이비 선성이다.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서도 안목을 갖춘 것이냐 선성으로 행세하고 있는 놈이로구나. 이렇게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사기꾼이라든가 이런 말씀인데 사이비 선성, 즉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선성이 안목을 갖춘 것이냐 행세를 하고 있는 엉터리 선성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에 그대는 어느 곳에서 떠나왔는고 이런 질문을 했죠. 이 질문이 수행성들의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어느 곳에서 떠나왔는고 이 질문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래는 뭐, 두 번째는 수행했던 장소를, 그대는 어느 곳에서 수행해서 왔는고,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이 하나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때문에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이 한 가지 질문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한꺼번에 수용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초월한 경지에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방편의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근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함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수행성들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유명한 우리가 무문만 공부할 때 나왔죠. 무문만에 동산 삼돈방이라는 말이 나와. 동산 수초선사가 맨 처음에 운문선사를 찾아가다는 거죠. 운문문헌선사. 동산 수초선사는 운문문헌선사의 제자예요. 그래서 마상건이 알죠. 마상건. 예. 무엇이 부처입니까? 질문하니까 마상건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동산수초선사예요. 그 동산수초선사가 처음에 수행성으로서 안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운문선사를 생각하면서 찾아가요. 근데 운문선사가 이 질문을 합니다. 언니 신처요. 그대는 어디를 떠나왔는가?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운문선사가 이 질문을 한 것은 목주선사에게 배운 질문입니다. 운문선사가 목주선사의 문화에서 수행을 처음 안목을 여는 사람이거든요. 그 때문에 운문선사가 목주선사에게 배운 선법문을 배워서 평생 자신이 수행성들을 지도하는 방편으로 사용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산수초선사가 사도에서 왔습니다. 지명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명.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은 장소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름 하항은 어디서 지냈느냐? 호남 포자사에서 지냈습니다. 포자사에서 언제 떠나왔느냐? 8월 25일에 떠나왔습니다. 나는 너에게 삼돈방을 깨겠다. 삼돈방이 뭔데? 최고의 형벌이야. 7월 보름에 해제를 하죠. 그러면 8월 25일 동안 7월 보름에서 8월 25일까지는 한 달 더 넘게 걸렸죠. 한 달 더 넘게 어디를 다녔겠어요? 여기저기 행각 수행한다면서 장소만 옮겨 다녔죠. 라고 대답하는 것이 벌써 사도에서 호남 포자사에서 지명만 갖고 이야기해요. 어디를 떠나갔는가 질문했는데 이게 본래 면목의 입장하고 장소의 입장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장소만 갖고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수행성으로서 안목을 갖추지 못한 놈이기 때문에 행각 수행하면서 정법의 행각 수행을 하지 못하는 수행자로서 벌칙을 내린다. 삼돈방망이, 60방망이, 형벌이. 이게 관청에서 내리는 형벌의 최고 형벌이 삼돈방인데 너는 삼돈방망이를 맞고 문장을 60대나 맞고 죽을 정도로 맞을 놈이다. 이렇게 이제 벌칙을 낸 거죠. 그게 동산수초화상이 내가
내가 왜 삼돈방망이를 맞아야 되는가? 밤새 이 화두를 참고하시오. 내가 왜 삼돈방망이를 맞아야 될까? 이걸 화두로 참고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운문선사를 찾아가요. 왜 내가 삼돈방망이를 맞아야 되는가? 이놈아, 수행승이 왔다 갔다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까 삼돈방을 맞아야지. 이 한마디에 꿰쳐. 그래서 동산의 법을 이어서 유명한 선지식이 된 사람이 동산수추화상이에요. 너도 똑같이 이 질문이 목주화상에서 배운 질문이 무슨 목주화상이 수행승이 오면은 이것도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 대표적인 질문이 목주화상의 수행성을 접견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관록에서 지었다. 자, 여기서 이제 수행 장소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수행 장소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가 본래 면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대 본래 면목은 뭐죠? 진여지. 자, 열애를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무소종래요. 여무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열애라고 하죠. 열애 본래 면목은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어.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여부동이다. 여여부동. 여여부동이기 때문에 불변이라고 해요. 불변 여여부동이라는 것은 생로병사가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 생로병사는 가고 오는 것이니까 생로병사의 윤회 고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진여본심은 본래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공덕형을 이루는 삶을 이루는 이게 바로 세간법이 아니라 출세간법의 지혜를 부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처라고 하는 말은 본래 면목이라고 말하면은 나는 본래 면목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그대가 수행한 장소가 어딘가 이걸 질문한 것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수행 장소를 대답하면은 나는 수행 장소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대 본래 면목에 대해서 질문한 걸세. 그러면 어느 한쪽을 질문한다면 뭐죠? 차별상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수행생인가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모두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독자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본분사를 선생님께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행생이 처음에 이 질문했을 적에 뭘 합니까? 할을 해요. 할. 이 할이 대단한 할인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모두 초월한 경지를 자기 하나의 할로서 모두 날려버린 거예요. 나는 본래 면목이라든가 수행 장소라든가 두 가지의 차별상의 예상 경계를 모두 다 쳐날려버리겠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의 특징이 무엇이냐? 불성의 전체 작용이에요. 불성의 전체 작용.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 차별상을 모두 초월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그대로 여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편이 할이라든가 방망이라든가 주장자를 사용했다. 이건 뭐냐? 언어도 초월했죠. 일체 언어도 초월한 거예요. 그런 대신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이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여실하게 작용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할의 본질은 불성의 전체 작용입니다. 진여자성이 체와 용으로 여법하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에는 본래 면목이나 수행장소가 모두 다 초월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어느 문자로 대답할 수 없고, 유명한, 내가 지난번에 협산의 경계에 대해서 질문했거든요. 벼감록에 대해서. 어떤 수행성이 협산선사 찾아와서 여하시 협산 경계, 협산의 경계는 어떤 게 어떻습니까? 협산의 경계를 장소로 대답한다면 나는 장소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협산선사의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이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본래 면목과 협산의 장소를 모두 초월해서 당신의 협산의 경계를 설법해 보세요. 수행성이 선지식의 안목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협산선사 뭐라고 그러죠?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상골짜기로 돌아가고, 새들은 꽃을 물고 푸른 바위 앞에 떨어뜨립니다. 자, 원숭이는 원숭이의 본분사, 새들은 새들의 시절인연의 본분사로 살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로 제시하고 제법 실상의 법을 제시한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불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경지는 이러한 두 가지 차별성을 모두 초월한 경계에서 자기 본분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인재로 공부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인재의 할하고 덕산의 방망이가 이런 선성들이 일체 어느 도단의 경지, 분리문자의 경지를 언전불급의 세계를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여신하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바로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중국 사람들은 도시적인 사고, 이것으로 바르게 제시한 거죠. 이런 법문이 이제 덕산의 할, 아니면은, 인재의 할, 덕산의 방망이로 유명하게 성구로 이루어졌는데, 이 말은, 인재록의 후대 기록이 되지만은, 전등록이 기록된, 그 수산 성념선사는 인재종의 5대의 법을 이은 법손인데, 수산 성념선사의 시대에 이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재의 할이라든가 덕산의 방망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할과 방망이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본문사에 어떤 일이냐, 이걸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자신이 정법이 안목을 부족했다면 한번 제시해봐라. 그러니까 그 어떤 수행성이 할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수산 성념선사는 안목 없는 놈 이렇게 일치죠. 할을 아무렇게 한다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불성의 전체작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계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할을 하는 것도 남의 흉내를 내는 할이냐,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절 인연의 본분사로서 불성의 전체 작용을 제시하는 할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선지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이 이제 엉터리 할을 하는 선지식 수행성의 잘못된 문제점을 목주화상이 정법의 안목으로 바르게 제시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법문으로 유명합니다. 자, 목주화상 교재 보겠습니다. 이 본칙공안은 도존숙을, 존숙이란 말은 진존숙이란 말과 마찬가지죠. 도존숙이라는 것은 옛 성현들, 선생들 모두 존숙이라고 하는데, 그 존숙들의 어록에 종합된 자료가 이제 목주어록 독기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목주화상은 절강성 목주 지역의 출생지로 황백선사의 제자의 법을 이었고, 그 목주화상의 법문은 조당지, 전등록, 어록, 이런 문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제의연선사와 본문으로 운문선사가 처음 참문해서 발이문에 문지방에 치게 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달음을 체득하게 했다는 유명한 선성, 이게 진존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통해서 훌륭한 선성이라는 뜻으로 존숙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는 일체의 세간의 명리를 멀리하고 한평생 응거하면서 집신을 만들어 팔아서 노무를 공양한 고행이 알려지면서 진포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륜론 3장 교학에 통달하고 계율 청정하고 제자 교육에 인격화해서 많은 선생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고존수 어록에 도종선사라고 하고 오등행원에는 도명선사라고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원칙입니다. 어떤 수행생이 찾아왔을 때 목조성은 그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수행했는가. 이 평범한 질문이지만 확인의 견해와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그걸 이제 목주화상의 질문을 한간영초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데, 인제의 사할에서 유명한 그 한간영초, 어느 때의 한 할은 한간영초의 할이다. 인제의 사할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인제의 그 할의 법문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할의 법문의 종류를 4가지로 설명을 해요. 깃털에다가 긴 장대 끝에 오리 깃털을 묶어서 물속에 고깃대를 모으는 거. 그래서 이제 고기를 모아서 고기를 잡는 도구. 풀을 베어가지고 물속에 던져놓고 고기가 풀속에 숨을 때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거. 이런 이제 방편을 한간영초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도 질문한 것처럼 장소 질문이 있고 원래 면목에 대한 질문이 있고 2가지 질문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대답을 하면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2가지의 차별 경계를 모두 초월한 경기가 바로 원래 면목의 지혜, 진여 일심의 지혜. 근데 수행은 합을 한 거죠. 그 보통 요 한 첫 번째 수행성이 목주선사의 질문에 할을 한 것은 대단한 안목인 거예요. 안목이 뛰어났기 때문에 할을 한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원칙 공안을 공부하는데 여기 이제 주안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호 극건성사의 수시법문도 있지만 수시법문은 좀 이따 할게요. 자, 수행성이 2가지의 차별상을 모두 초월하게 날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할을 가지고 대답한 거죠. 그래서 할을 한 수행성의 안목을 원호 극건선사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이 장에서 설명할 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원호 극건선사의 법문이 시중 법문하고 나중에 설두중현선사가 제시하는 법문이 무엇이냐? 송고 법문이에요. 이 2가지 법문을 가지고 이 본칙 공안을 공부를 하는 주제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두 선성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성이 할을 하면서 일체의 차별, 분별적인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제시했어요. 이게 목주화상이 뭐라고 그랬죠? 자, 72쪽에 넘어갑시다. 목주화상이 노성이 그대의 할 한방망이에 내가 당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 말은요, 목주화상이 진정한 수행성이 이 2가지 차별상에 자기의 질문을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목주화상이 인정해 준 거예요. 내가 그런 질문을 했지만 그대의 할 한방망이에 내가 한 질문이 완전히 질문답지 못한 질문이 되어버렸다. 한방망이 맞았다. 그 대단한 할이다. 이렇게 선성을 칭찬한 말인데, 근데 이제 이 한마디 칭찬이지만은 아직까지 수행성들을 완전히 점검하지 않은 입장에서 칭찬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모직이라고 해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불 속에 빠뜨리는 한마디 부분이에요. 그대가 진정 안목을 갖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 한마디라고 이런 뜻이죠.
그 수행성도 보통 인물이 아니라 또 고함을 쳤어요. 자, 여기서 그 수행성이 진짜인지 작가 흉내를 낸 졸성인지 안목을 갖춘 사람은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머리에 뿔이 있는지 잘 점검하라. 안띠는 닮았는데 진짜가 아니니까 용두삼이가 될까 걱정스럽다. 이 용두삼이란 말은 이제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꼬리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뱀을 장악할 적에는 유명한 뱀꾼에다 이야기해요. 선지식은 뱀을 장악할 적에는 머리와 꼬리를 동시에 장악할 줄 알아야 돼. 왜냐? 머리만 장악하면 뭡니까? 꼬리가 칠 수도 있는 거죠.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호랑이 머리를 여기다 호랑이 이야기 나오는데 호랑이 머리만 탈 줄 알았지 호랑이 꼬리는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죠. 이걸 이제 중국 선생들은 향상사의 일하고 향하사입니다. 자, 향상사의 일은 무엇이냐? 이체의 모든 차별상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상구보리 하는 것이 향상사죠. 예. 자, 상구보리 할 수 있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선과 악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신처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하나는 본래가 있고 본래 면목의 입장을 제시했고 하나는 장소 입장을 제시했죠. 그죠? 두 가지 차별성이 나옵니다. 여기도 진, 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다 판단해서 차별상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무엇이냐? 향상사예요. 향상사는 무엇이요? 바로 발심.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향상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두 차별상, 장소나 본래 면목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할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목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 차별상을 초월하지 못하죠. 아까 운문선사를 찾아간 동산수초선사처럼 호남 보자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장소로 얘기한다면은 이것은 차별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수행성은 근데 어디서 왔는가 했을 곧바로 하를 해서 이 두 가지 차별상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향상사의 능력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인데 용두삼이가 될까 겁난다. 처음에는 대단한 향상사의 법문을 제시하는 능력을 제시했지만 나중에 자 향하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용두삼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향상사와 향하사는 뭘까? 이게 바로 본칙 공안을 보는 항목이에요. 방편지죠, 그죠? 방편지로 시절인연의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여기서는 차별상을 초월할 수 있는 향상사의 할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시절인연의 본분사를 방편의 지혜로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용두삼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칙에서 본 것처럼 그대가 할을 했는데 내가 한방 당했다. 이거 뭐죠? 내 질문이 무색하게 되어버린다. 내 질문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능력을 부족한 입장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할을 하고 난 뒤부터 그대가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할만 한다면은 다음에는 어찌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목주선사가 이야기하죠. 자, 삼할, 사할 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자,
첫 번째 할, 두 번째 할 했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 그렇지만 세 번째 할, 네 번째 할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세 번째, 네 번째 할을 어떻게 실행하려고 하지. 그렇게 할만 계속 한다면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세 번째 할, 네 번째 할은 할로서는 통하지 않는 문제죠. 차별상을 초월해서 본래 면목을 실행하게 하는 힘은 할로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할은 방망이는 뭐죠? 중생의 차별 분별심을 차단하는 칼인 거예요. 칼이. 그래서 지혜의 칼은 잘 쓰는데 지혜의 칼은 이건 살인도밖에 안 돼. 네? 자, 이건 살인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살인도는 중생의 번뇌, 망령, 차별 분별심을 차단하는 칼이잖아요. 그죠? 항상사의 활은 잘 쓰는데, 자, 여기서 그대가 진정하게 활임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활임금을 제시하는 향상사, 지금 여기 본문사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기 본문사를 건립하는 그 방편 능력은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두삼위가 된다 이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단한 기세로 제시했는데 결국 뭡니까? 뱀이 되어버리는 거죠. 용처럼 했다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주화상이 그대가 서너 차례 과음친다니 어찌 하려는 거. 그대가 한두 번 과음은 대단한 기세였는데 세 번, 네 번 과음치면 어떻게 할 참이냐. 그래서 이제 목주화상이 그 수행성의 능력을 간파해버린 거예요. 간파하고 난 뒤에 이 친구가 남의 할을 해서 차별 분별상을 초월하는 살인도의 능력을 잘 쓸 수 있는 힘은 갖췄는데 자기 본분사의 활임금을 제시해서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파악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목주화상의 날카로운 기본, 지혜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목주화상을 상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수행성들을 진존숙이라고 이렇게 존경했다. 이 수행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용두사미가 된 수행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원어선생도 그 수행성을 처음에는 대단한 기세로 나왔는데 나중에 자취를 어디로 감췄는지 찾아봐도 그 수행성의 본래 면목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목주화상이 꼬리를 감춘 이 수행성을 보고 도망간 모습을 보고 사기꾼, 약그 두한이다. 응털이 사이비성이다. 그래서 약은 탈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로 남의 말이나 어느 문자를 모방해서 흉내만 내는 엉터리 사기성 이런 것을 이제 진정한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그런 수행성들을 이렇게 우짓는 이런 법문이 바로 이제 할을 제시한 사기성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할에 대해서요, 인재선사는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할 법문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소동파 잘 알죠, 그죠? 소동파라는 분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독립상촌선사 소동파라고 하는 사람은 중앙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못했지만 지방에 다니면서 많은 선생들과 교류를 했고 많은 지방의 통치자로서 지역 가는 데마다 많은 새로운 문화, 음식, 시 이런 것으로서 중국의 역사에서 굉장한 업적을 많이 남긴 인물이죠. 그리고 선에 아주 조예 깊은 안목을 갖췄어요. 그래서 여산의 그 독림사 상총선사를 찾아가서 인가를 받고 나서 읊은 오도성이 뭐죠? 개성변시 광장설 산새끼리 청정시이요. 겨울물 흐르는 소리가 바로 제불열의 설법이요. 산색
산의 제곱실상으로 보이는 산의 모든 모습이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라고 하는 것이더냐. 이렇게 유명한 비행이죠. 그래서 이제 밤새 읊어 깨달아 체득한 84,000 법문. 이 법문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시해야 될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오도성을 읊은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고 선시도 많이 읊었어요. 예,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제방에 유명한 선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선생들에게 방편 법문을 배우고, 선생들의 교시도 배우고, 선생들의 안목을 나름대로 점검하는 일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어디에 유명한 선생이 있다 하면 그 선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선생이 어느 만큼 훌륭한 선생인가, 이 선생의 안목이 어느 만큼 되는가,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점검해보는 이런 그 이야기도 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형주옥천사 성호선사를 찾았습니다. 성호선사. 이 성호선사가 형주옥천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인데, 형주옥천사는 뭐냐 하면 옛날에 신수선사가 살던 거예요. 북쪽에 유명한 신수선사가 살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아주 성기의 지혜가 뛰어난 평판을 받고 이 성호선사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기가 제상의 옷을 입고 가면은 사람들이 막, 아이고, 제상으로 대접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평범한, 허름한 옷을 입고, 옷을 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가짜 이름을, 칭자라고 하는 이름을. 나는 친거삽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이름을 신분을 숨기고 그럼한 이름을 칭이라는 말은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을 나는 칭이라는 그 사람입니다. 이름을 붙여갖고 이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니까 성호선사는 딱 한 번 보고 나서 사람이 너무나 훌륭한 기공자처럼 생기니까 아주 그 고감이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오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는 신분을 숨기고 신이라고 하는 성을, 가짜 성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때는 참 성이 진귀하네. 칭이라고 하는 성을 어떻게 그렇게 진귀한 성을 쓰냐. 이게 소동파가 그렇습니다. 제 성은 칭입니다. 이게 천하의 장로 선생들의 안목을 저울질해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들어 그 고생을 찾아가서 자기가 성이 저울이라고 하면서 천하의 고선들의 안목을 점검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호선사가 정면에서 과음을 과음을 꽉 치면서 우레 같은 과음을 치면서 그때는 참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큰 소리 친 일할에 무게가 얼마큼 되는가 한번 잘 달아보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명한 부분이죠. 그죠? 선생들의 안목을 저울질하고 달아보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일할의 과음 소리를 달아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소동파는 거기서 대답을 못해요. 이게 선생들의 뛰어난 안목과 방편의 지혜로 수행성들이나 사람들을 점검해보고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파가 거기서 자기의 암한심을 꺾여버린 거죠. 훌륭한 선지식은 이런 훌륭한 지혜와 방편 지혜로 부족했다. 그래서 이 선생 밑에 와서 참선수행을 해서 안목을 넓히고 진정한 수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소동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소동파가 많은 선지식을 찬문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많이 전하고 있는 거죠. 고함을 알겠어요. 그죠?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인재의 할이 네 가지로 정해요. 인재의 할. 할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 유시이란 이것은 생략해서 인재록에 나오는 문제이지만은 후작이라는 두 번째는 각작이다. 세 번째는 여거지이다. 여거지 사자. 네 번째는 여건강. 건강한 복음과 같은 달이다. 그 인재어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거니 인재선사가 내가 할을 제시해요. 할이라는 것은 어느 도단, 언전 불급. 이게 일체의 어느 문자로서 진여법을 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는 뭐냐? 불성의 전체 작용입니다. 불성의 전체 작용은 언어를 초월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할로 표현하는 거라. 근데 요걸 이제 앞에는 한때의 할은 요게 생략된 겁니다. 일할의 작용으로서 짓지 않는 할이라. 이거는 뭐냐면은 할을 하면서도 몰종적입니다. 몰종적. 자치나 흔적이 없는 할을 하는 거예요. 할을 했지만 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성이 없고 어떤 목적을 두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할을 했으면서도 할을 했다라고 하는 자치나 흔적은 없는 거예요. 이건 세존이 뭡니까? 49년 동안 설법했으면서도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죠. 그죠? 일자 복수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구제했으면서도 한 중생도 구제하지 않은 입장이다. 이게 뭐냐? 바로 불성의 전체가 작용하는 할은 자치나 흔적이 없이 시제진년의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할이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이 없는 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이라는 겁니다. 부작이라는 이런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할은 무엇이냐? 하나의 할로서의 작용을 해야 돼요. 이 하나의 할은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어디에서 왔는가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나오죠. 그죠? 자, 장소를 이야기하고 본래 면목을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 차별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차별상을 점검하고 모든 차별상을 모두 날려버려요. 이게 살인도예요. 이게. 그래서 살인도 활임금으로서의 작용이 되는 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성들을 점검했을 적에는 이런 중생이 안목을 갖추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보는 입장에서 살인도 활임금의 작용으로서 하는 할을. 여거지 사자는 무엇이냐? 사자가 지금 땅에 팍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죠. 사자가 지금 여기서 자기의 일을 본분사로서 작용하고 있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여부동하면서도 지금 즉시 무슨 일이라도 시저진년에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경지. 그래서 이건 위험이다. 위험. 사자의 위험. 그래서 재불열애의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위험성. 이게 뭡니까? 바로 재불열애의 장엄상이에요. 그 위험과 모든 이풍이 그대로 여여하게 드러나고 있는 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그냥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으로서 이렇게 품이 없는 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할은 무엇이냐? 건강한 복음이 이게 살인도 할인금과 같은 입장이죠. 자, 여기 건강한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칼을 쓸 수 있어요. 이 칼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칼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칼을 쓰는 일은 무엇이냐? 칼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번뇌망념을 차단하고 지혜로운 삶을 되살리게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이 칼을 쓸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진정한 칼을 쓸 수 있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고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임재의 칼을 이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칼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칙에서 이 수행성이 아까 제가 때문에 향상의 칼을 쓰는데 향하의 칼을 쓰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상의 칼과 향하의 칼을 다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진정한 수행성이 되지 못하고 사기꾼이 됩니다. 이 남의 흉내만 내고 칼을 흉내내서 쓰는 수행성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자, 이런 점들이 바로 여기 목주화상이 제시하고 있는 그 칼의 법문을 통해서 벽암록에서는 이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개송을 설부선사의 개송을 한번 볼까요? 교재 73쪽에 보십시다. 밑에 그 개송의 원문을 먼저 볼게요. 원문. 양할여 사할 삼할 작자지 기변이요. 약이 기호두면은 이구성할하니다. 자, 위에 양 두 번 할을 하고 또 세 번의 할을 한 거, 두 번의 고함 치고 세 번의 고함을 친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번의 고함 친 거.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수행성이 목주화상이 질문한데 대답한 할을 두 번 할을 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의 할 이 한마디는 무엇이냐면은 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목주화상이 세 번 할, 네 번 할 한 이유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말도 나오죠, 그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앞에 첫 번째 이 개송은 수행성이 목주화상의 질문에 대응한 할을 제시한 것으로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두 번째 구절은 작자시 기변이요. 작자는 누구냐면 여기 목주화상이거든요. 목주화상은 작가로서 작자라는 것은 뭐냐면 작가예요. 작가 선지식을 말합니다. 작가 선지식으로서 수행성의 선기의 작용이 올바른지 잘못된 것인지 여실하게 판단하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기변이라고 하는 말은 이 주목해봐요. 기변. 이걸 좀 줄여갖고 설명하겠습니다. 작자는 작가를 말해요. 작가 선지식을 말합니다. 작가는 원래 방편본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작가 선지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작가 선지식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수행성들의 안목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작가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성의 병을 진단하는 의사가 돼야 돼. 그래서 작가는 의사와 같다.
길을 안내하는 도사와 같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작가라고 하는 것은 방편법문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방편법문은 출세간지로서 제시하는 겁니다. 출세간지의 방편법문을 언어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생의 잘못된 것을 신병을 진단하고 그 신병을 치료하는 방편법문이 의사의 처방전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지기변이요. 그래서 작가지기변은 요 기자는 성기의 지혜작용을 변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성기의 지혜작용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킨다. 이거 어떻게? 방편법문을 제시하려면 수행성의 문제점을 여실하게 판단해가지고 그 수행성의 문제점들을 방편의 지혜로 처방해 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처방해 줄 수 있는 안목이 뭐냐면 방편법문이에요. 이게 이제 선문답인데 그게 그대의 병이 무엇인가, 그 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그 치료해주는 방편법문의 병을 진단해주는 처방의 언어를 제시해주는 것을 방편법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병은 무엇이냐? 성기의 지혜작용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화해서 이걸 다른 말하면 수연성. 불수자성 수연성이나 같아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기변, 작가. 그래서 작가 선지식은 여기서 목주선사입니다. 목주선사는 작가 선지식으로 그 수행성이 하를 2번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를 제시해서 했는데 그 하를 제시한 그 수행성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대가 2번, 3번 하를 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수행성의 하를 한 문제점을 판단해서 제시해주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여기 유명한 그 법문에, 그 설두중현선사의 이 개송 법문에 운의 소리는, 천둥 소리는 너무나 크게 나는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놨어요. 평가를 해놨어. 이 수행성의 고함 소리는 아주 우렁차고 멋있는데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다. 이게 우레가 치고 하면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다는 것은 강로에 버구가 내리는 힘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땐 우레 소리만 크게 났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게 이제 법안무익선사의 법어에 이 말을 쓰는데 그런데도 평가를 하기를 어로 법원선사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런데도 목주선사의 이 질문에 이렇게 할로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선지식, 보통 수행성이 있느냐. 이만한 수행성이 없다. 이게 또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2가지 문제점을 다 이렇게 하나는 칭찬을 하기도 하고 또 아쉬운 점을 이렇게 코멘트로 제시해줘 개성을 엎었습니다. 근데 작자지기변이요 작가 선지식 목주화상은 이 수행성의 근기를 잘 파악하고 그 수행성에 맞추어서 방편법문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바른 안목을 제시할 수가 있었다. 그게 이제 이 본칙공안에 대해서 이 2가지 개성으로서 다 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개성이 뭐죠? 약이 호두면 이무성할하니다. 여기서 만약에 호랑이 머리를 타려고 탄다고 말한다면은 2 사람 모두가 다 눈먼 사람이다. 이런 평가죠. 그죠? 자, 요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이건 뭐냐면은 설두중현선사가 세상의 수행성들에게 이 본칙공안을 통해서 참선 수행자들에 대한 문제점, 참선 수행자들이 어떻게 참선 수행해야 될 것인가를 법문하고 있어요. 이거는 본칙하고 관계없어요. 이 본칙공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개의 개성으로서 다 정리하고 밑에 글에서는 설주중연선사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야기기호두 하는군요. 세상의 수행성들에게 본식공안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바르게 깨닫고 안목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쓰는 본문인데, 만약에 호랑이의 머리에 올라탔다. 호랑이 머리에 올라탔다는 말이 뭐냐면 이 수행성이 목주선사의 질문에 할을 한 것을 가지고 용기 있게 호랑이의 머리에 올라탔다라고 이렇게 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주선사의 질문에 그렇게 할을 가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용기 있는 사람이고 호랑이 머리를 올라탄 사람이다. 이 말인데, 호랑이 머리를 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임재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임재록에. 임재선사가 아까도 얘기했기 때문에 황백선사에게 불법의 대의를 3번 질문하고 황백선사에게 3차례 얻어맞고 나중에 대우선사를 찾아갔죠. 대우선사를 찾아가서 대우선사에게 인연이 맞아서 깨달음을 체득하고 난 뒤에 다시 황백선사의 문화로 되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황백선사가 되돌아오니까 이 녀석이 왔다 갔다 세월만 보내고 어느 세월에 수행의 모든 일을 마칠 날이 있겠느냐. 한심한 놈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대우선사를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우선사를 만나서 이렇게 스님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니까 대우선사가 그렇게 친절하게 불법을 제시해 준데도 그 법을 깨닫지 못한 놈이 있느냐. 그 한마디에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황백선사가 뭐야 그 대우 그놈 여기 오면 내가 한 방 지어 박아줘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지. 그죠? 이제 그때 뭐라 그러죠? 뭐 대우 스님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지어 박아버리죠. 하면서 이제 임재선사가 황백선사를 지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 기다릴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서 지어 박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뭐냐? 임재선사가 시적 인연을 떠나서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여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것을 누가 평가했느냐? 위산선사하고 앙산이 평가를 해요. 자, 임재가 대우선사의 덕으로 깨달았을까? 황백의 덕으로 깨달았을까? 이렇게 평가했죠. 그죠? 그런 법문을 해석해 앙산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호랑이 머리를 탄 것뿐만 아니라 호랑이 꼬리도 완전히 장악할 줄 알았지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말에서 근거를 합니다. 임재선사는 호랑이 머리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호랑이 꼬리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건 무엇이냐? 아까 향상과 향하 이야기했죠. 그죠? 향상사, 향하사.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제는 호랑이 머리를 타는 거, 호랑이 꼬리를 잡는 거. 이걸 이야기해요. 이 때문에 향상사는 무엇이죠? 살인도. 이 두 가지의 능력을 다 갖춰야만이 번뇌 망념을 차단하고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갖추죠. 근데 이 수행성은 향상사는 호랑이 머리를 타는 것은 가능했다. 호랑이 머리를 탈 줄 알았다라고 용기 있게 용두 삼위가 되었다. 이런 말을 썼죠. 그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수행성은 목주선사에게 그렇게 용감하게 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호랑이 머리를 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다. 근데 호랑이 머리를 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이거죠. 또 호랑이 머리를 잘못하면 호랑이께 잡혀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그런 뜻이고, 임재는
앙산이 평가할 게 뭡니까? 호랑이 머리도 타고 호랑이 꼬리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게 향상사, 향하사, 살인도, 활인금을 모두 부족한 능력을 앙산이 인재를 평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호랑이 머리를 탔다라고 한다면은 이 둘이가 모두 다 한란, 애꾸눈이다, 안목이 없는 놈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이. 자, 벽암록 85칙 개송에도 이 구절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호랑이 머리를 탄 것뿐만 아니라 호랑이 꼬리까지도 잘 파악해서 붙잡아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하는 이 본문을 토대로 두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수행성이 호랑이 머리만 탄 그런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자, 이 한 칙의 공안을 가지고 많은 수행성들이 이 하를 한, 목주선자니까 하를 한 수행성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 대단한 선생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두 사람 모두 다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수행성이다. 이런 평가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누굴까요? 네? 두 사람은 그리하기 항상. 자, 모든 수행성이 이 본칙 공안을 보고 그 수행성을 호랑이 머리를 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 이렇게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수행성과 나를 말하죠. 이 두 사람 다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란이라. 이게 한란이라는 말은요, 중국 선생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 안목 없는 녀석. 이런 뜻입니다. 눈먼 녀석.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을 좀 눈먼 녀석이라고 평가해서 한란이라고 했어요. 애꾸눈이라든가, 눈먼 녀석이라든가, 이렇게 평가해요. 눈먼 장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눈먼 장인이 되리라. 범의 머리에 올라탔다고 말한다면 두 사람 모두 다 눈먼 장인이 된다. 즉, 목주화사에게 하를 한 수행성과 이 공안을 참고하고 있는 그대, 또 안목이 없는 사람이다. 진정 이 본칙의 공안을 정법의 안목으로 바르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행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설두중현 선사가 이 본칙 공안을 가지고 참선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시해서 훌륭한 수행자는 진정한 안목을 갖춘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수하란인가 전내 천하여인가나. 자, 여기서 그러면 진정한 안목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안목 없는 수행자를 제시하고 수행자를 제시하라고 호랑이 머리를 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호랑이 머리를 탄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 본칙 공안을 참고하는 수행자로서 자의식으로서 이 수행자를 평가하는 입장은 안목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안목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안목 없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게 보는 사람은 전부 다 안목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 수행의 본질은 무엇이냐? 안목을 갖추고 진정한 견해를 부족했을 때야 일대사 일을 마치는 사람이 되는데 참선 수행, 구법 수행하면서 일대사의 수행 생활을 한다면서도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엉터리 수행성으로 평생 사는 것은 업을 짓는 중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대사 일을 마친 사람은 안목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안목 갖추지 못한 엉터리 수행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주선사를 참고해서 자기가 안목을 갖춘 사람인 것이냐 행세한 사람도 안목 없는 사람이고
그래도 그 사람이 훌륭한 수행사라고 평가하는 것, 그래도 안목 없는 수행사다. 누가 안목 없는 사람이냐?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정말 하라는다. 이런 뜻이죠. 전내 천하의 인간이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한칙의 공안을 전내 제시해서 잘 참고하도록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간이란 말이 나오죠. 간. 이 간이란 말이 간하의 간이에요. 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한칙 공안을 잘 참고해서 정법이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 간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걸 간하라. 이 화는 무엇이냐? 본칙 공안입니다. 이 간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으로 이 본칙 공안의 화두를 잘 살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읽다는 뜻입니다. 읽다. 정법의 안목으로, 지혜의 안목으로 읽다는 뜻이 읽다. 우리가 읽다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으로서 여실하게 진실의 선문답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는 힘을 갖추는 거죠. 자,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독서 이런 말에서는 대상을 읽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신의 안목으로서 대화, 선문답의 내용을 읽기 때문에 그 읽는 그 지혜가 바로 자신의 본래 면목의 안목이 돼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선에서 견이라든가 관이라든가 견하고 관하고 이런 세 가지를 주로 썼는데 중국의 가나선에 이 간자를 써요. 이 견은 뭐죠? 견성이죠. 그죠? 견은 무엇이냐?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확인해보다는 확인. 이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 가려져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견성성불 자신이 자각해서 확인해보다 이 견자예요. 우리가 먹어보다 가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다. 직접 확인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확신을 갖게 하는 힘을 만들어. 읽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관이라는 것은 방법입니다. 방법. 자, 우리가 일체 중생이 진역 일심을 다 부족하고 있는데 진역법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진역법이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 실상관 관문 이런 말은 직접 관찰해서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은 직접 확인해 보면서 깨닫게 하는 것. 읽으면서 지혜로 부족되는 힘을 갖추도록 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자신의 안목으로서 정립해주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선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선문답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생들의 안목을 부족하는 힘을 갖추게 하도록 하는 것을 관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의심이 관하가 아닙니다. 이 선문답을 정법의 안목으로 여실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읽는다 할 때 그렇죠. 아, 그 사람이 무슨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본질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안목이라는 거죠. 안목. 그래서 말하는 내용이 언어가 마음을 담겨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언어의 표현, 언어는 마음의
근본 종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선문답이라고 하는 언어를 읽어서 그 일심의 지혜가 적용하는 그 본질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안목이 갖추지. 그래서 이런 법문들을 수행의 요제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선생들의 수행을 우리가 가나선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뒤에 구절은 내가 설명이고, 이 개송에 대해서 오늘 국권선사의 평창에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을 하나 제시해놨어요. 호랑이 머리를 타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개송을 여기다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랑이 머리를 타려면은 아울러서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호랑이 머리 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위험한 일인데, 그냥 호랑이 머리를 탄다고 해서 호랑이를 장악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전변시댁이라, 전변이라 말했어요, 전변. 호랑이 머리를 타는 것은 살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향상이죠. 향상의 향상문을 부족하는 거, 살인도.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모든 차별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가장 위험하지만은 일체의 모든 차별상을 초월할 수 있는 용기, 이걸 말하고. 전변은 무엇이냐면은 호랑이 머리를 타는 건 용기지만은 아울러서 뭘 갖춰야 되느냐? 전변. 자기 자신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다린 겁니다. 그거는 향화문이라고 해요. 왜? 이건 방편지입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원분사를 건립할 수 있는 거. 이런 표현을 이제 오늘 국권선사가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말이 몸을 바꾸는 거죠, 그죠? 어떻게 바꿔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몸을 바꿔야 돼. 시절 인연에 따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몸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돼. 이게 방편의 지혜로. 그래서 이제 전전이라든가 전신이라든가 전한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도노란 말 쓰죠, 도노.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냐? 바로 방편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몸을 시절 인연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호랑이에게 잡혀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선생들은 이런 비유 본문으로 쓰라고 했어요. 살인도, 활인도, 향상의 문과 향한의 문. 이 두 가지를 부족하지 않으면은 자기 본분사의 일을 건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선생들의 모든 본문을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 본문을 향상문, 향화문 이렇게 하고 살인도, 활인도 이렇게 표현하고 활이라고 하는 것은 향상문이지만 향화문에서는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가 있었는데 활만 쓰면은 활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성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바로 활만 했지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능력과 안목이 갖추지 못했다.
이게 지금 이 한치 공안을 통해서 수행자들이 잘 참고해야 될 답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